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글독서 논술 4학년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4학년이라고 저기 4학년 것만 지금 딱 보시면 안 되고요. 추천드리기는 3학년 것도 좀 보시고 이후에 5학년 것도 좀 같이 살피셔서 어떤 흐름에서 저희 교육이 설계되어 있는지 크게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거의 10여 년 제가 가르쳐 오면서 가장 중요한 학년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 많이 들어요. 물론 모든 학년에 각각의 강조점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학년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학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은 그 전과 달라집니다. 그리고 4학년, 5학년을 거치면서 그 전과 달라져야 돼요.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 흥미와 호기심과 이런 것으로 충분히 학습을 메꿔 갈 수 있는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이죠. 그래야만 하고요. 이 즐거움이 없으면 학습이 안 되는 그것이 이제 3학년 때까지 여기 3학년 애들까지는 좀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4학년도 물론 재밌게 하지만 이제는 조금 공부가 쌓여야 돼요. 축적이 돼야 됩니다. 축적을 해야 되는 것에는 의지가 필요하죠. 또 축적할 수 있는 그릇과 골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 5학년 때 쌓아두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중고등학교 가서 다 무너집니다. 진짜 4, 5학년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학습이 쌓이려면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까? 일단 가장 중요하게 가정에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공부 습관 만드는 거예요. 네. 해야 될 거 하는 거. 엉덩이 딱 붙이고 해야 될 거 하는 것을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야. 이런 것을 반드시 규율을 잡아주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았다가는 이 습관이 4학년, 5학년 때 안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춘기 시작되고 정말 안 잡힙니다. 3, 4시간 핸드폰하고 게임해버리고 아이들은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 버리죠. 4, 5학년 때 요거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해야 될 거 하는 거, 미루지 않는 거. 앞으로 이건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면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요때 만들어지는데 학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학원에서는 제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학원 관련된 수업으로 그러면 어떤 그릇, 어떤 골조가 있어야 학습이 축적될 수 있냐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이에요. 우선 구체적 조작기에서 논리라는 것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논리라는 것은 이야기의 앞뒤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들을 엮어가는 것. 가장 쉬운 글에서는 그 원인 결과가 여러 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가 3학년 때 읽는 글쯤 3학년 2학기쯤 가면 여러 인물과 여러 가지 원인 결과가 다양하게 얽혀 있어요.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4학년을 온다, 그러면 처음 몇 달간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3학년 때는 오면 바로 뭐 생글 오면 첫 시간부터 와 너무 재밌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선생님 너무 재밌는데 이거 매일 오면 안 돼요 이런 애도 있어요. 4학년 때부터는 그런 애들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밥도 상당히 늘어나고 조금 꾸역꾸역 읽어내야 되는 글들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재미있어요. 하여튼 그런 논리적인 뼈대가 그 전에 먼저 만들어졌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추상적인 이해라는 것이 시작되는 이제 형식적 조작기로 가잖아요. 추상적 이해도 바탕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2, 3학년 때 많이 하는 수업 중에 이 비유와 이런 상징과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것을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학습 방법이 있죠. 속담입니다. 속담. 속담과 관용구.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다 빗대어서 말해주기 때문에 속담을 열심히 묻고 답하면서 공부했던 애들은 확실히 추상적인 이해 능력에서 다른 애들보다 월등히 앞서가게 돼요. 그게 있는 상태에서 4학년 때 책을 읽기 시작하면 두꺼운 책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 단계 건너뛰지 않고 4학년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4학년에서는 그런 추상적인 이해와 이런 걸 돕기 위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4학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논어가 있어요. 논어. 이 논어가 어려운 게 아닙니까?
어렵다면 어렵죠. 뭐 50에 이른 논어 이런 책도 나와 있던데요. 근데 그 조선시대에는요, 7, 8살, 8, 9살, 네, 10대가 되기 전에 논어를 기초로 학습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똑똑했던 겁니다. 논어를 뭐 그러면 한문으로 배웁니까? 하기 쉽지 불력어로 그렇게 하진 않고요. 현대어로 번역된 것을 문답하면서 공자의 가르침에 추상적인 세계 속으로 문답을 통해 논리와 추상으로 그, 그 이해를 메꾸는 네, 저와 문답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매 수업 시간에 15분 정도 논어 수업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4학년 때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도 상당히 도톰해집니다. 네, 물론 3학년 때부터 도톰해져요. 그런데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4학년 때부터는 조금 더 이 추상적인 이해의 바탕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모라는 책을 저희가 4학년 1학기 때 읽는데 시간이라는 인생이라는 개념을 고민하면서 읽지 않았다가는 그냥 뭐 모험 이야기 같은 그런 수준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4학년 1학기 때 톨스토이 단편집을 합니다. 어려운 책 아니냐고요? 네, 톨스토이 단편집은요, 사실은 톨스토이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본인이 가졌던 사상들, 체계들이 있어요. 그런 사상 체계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톨스토이 단편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엄청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펼쳐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요거 상당히 고급스러운 네, 이 배움의 과정일 수 있어요. 첫 시간에 제가 톨스토이의 사상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그 사상들을 꺼내야 됩니다. 이걸 매칭시켜 가면서 그 추상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조합해서 버무려서 글을 써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글쓰기를 합니다. 4학년 글쓰기는 원고지 400자로 넘어가고요. 400자 원고지 3매를 평균 권장으로 가져갑니다. 주로 독서 감상문 성격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독서 감상문도 그냥 이랬대 저랬대 줄거리 같은 게 많이 들어있으면 절대 안 되고 어떤 작가의 생각들과 또 내 생각이 만나는 지점에서 글을 써야 돼요. 네, 그것을 논리적인 조합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오면 좀 힘들어합니다. 네, 3학년 때까지 글쓰기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오면 갑자기 그 정도 분량이 절대로 안 나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뀝니다. 그것은 믿고 맡겨 주시면 되고요. 네, 처음부터 잘 쓰는 아이는 잘 없어요. 네, 그러나 꾸준히 다닌 아이들은 분명히 기가 막힌 글들을 써내는 때가 옵니다. 네, 그때 글을 쓰려면 생각이 있어야죠.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간 단계에 맞는 수준의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야 글이 나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그 구체적인 예 하나만 더 들어드리면 이제 4학년 2학기쯤에 저희가 읽는 책, 지금 요새 하고 있는데 어린 왕자 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를 막 2학년 3학년 때 읽은 아이들 상당히 많아요. 어디서 읽었냐 하니까 독서논술에서 읽었대. 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린 왕자는 매우 어려운 책이에요. 네. 어려운 책 하기로 악명 높은 생글에서도 판단했을 때 어린 왕자는 어려운 책입니다. 생텍쥐페리가 그래서 서문에 헌사에 뭐라고 쓰냐면 이건 어린이에게도 어른에게도 헌사를 쓴다 이러고 시작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질문들을 그 속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질문을 해줄 수 있고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독서 파트너와 함께 읽지 않는다면 어린 왕자가 별에서 왔대, 지구에 와서 친구를 찾았대, 그러다 뱀에 물려 죽었대, 뭐지? 끝. 그림이 멋있었어요. 이러고 끝나는 책이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거의 3주 내내 그 얇은 책을 아주 빡세게 아이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읽어요. 네, 그런 글들입니다. 그렇게 읽어야만 되는 나이예요. 그것이 4학년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 논리와 추상성과 이 글을 위에 쌓여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휘입니다. 어휘가 4, 5학년 때 늘지 않으면요. 그건 굉장히 이제 진짜 힘들어져요. 그럼 늘려야 될 어휘는 어떤 어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말에서는 안타깝게도 개념과 상징과 수많은 어떤 의미를 담은 것들이 주로 한자어죠. 한자어 학습입니다.
한자어를 글에서도 만나고 또 별도의 학습을 통해서도 만나야 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 헬라어 어원을 갖고 있는 조금 복잡한 단어를 외워오게 해서 시험 치게 되는 나이가 우리나라 학년으로 치면은 이제 4, 5, 6학년쯤이에요. 요때는 학교에서 단어 외워서 시험 치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자기들 모국어인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4학년, 5학년 되면 영어 단어 외우느라 우리말 단어를 외우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 단어는 틀리면 큰일 나는데 우리말 단어가 틀렸을 때는 어휘가 부족했을 때는 큰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요. 그래서 생글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자어 시험을 칩니다. 네, 아이들에게는 비밀이에요. 한자어 시험을 치면서 계속해서 한자어 습득할 수 있는 감각들, 그 방법들을 익히게 도와주고 억지로 또 이것을 꾸역꾸역 밀어넣습니다. 5학년 때는 사자성어 150개를 저랑 외우고 시험 쳐요. 네, 그런 것은 학습의 토대입니다. 그래야 쌓이는 거예요. 요 과정을 저희가 4학년 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역사는 언제 하냐고요? 역사에 대한 설명은 5학년 프로그램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학년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었어요. 네,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또 믿고 맡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